안녕하세요, 원룡입니다. 안녕하세요, 뉴빌드 남경엽 대표입니다. 오늘은 평택 고덕신도시입니다. 네네네. 평택 고덕신도시가 작년 11월 달에 두 채를 분양했고요. 그때 이후로 4개월 만에 4개월 만에. 예, 평택의 청약에 앞서서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네. 평택은 전국 단위의 청약 지역입니다. 전국 단위의 청약. 예, 다 청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전국에서 청약할 수 있는 두 개 지역이 있는데 하나가 평택, 하나가 세종. 네, 유일한 6.2한 거죠. 예, 두 개 지역. 6.2. 예. 평택 고덕신도시 시범단지 바로 위쪽에서 좋은 입지에서 분양합니다. 이거 공공이잖아요. 예, 공공입니다. 공공 분양, 일반 분양 차이점도 있다 보니까 그것도 확실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청약권 볼까요? 청약권 스타트! 준비했다. 준비했다. 네. 평택은 2기 신도시에 포함이 되고요. 네네. 이 규모가 한강, 김포 한강 신도시와 비슷합니다. 그래, 사이즈가 조금 작네요, 그죠? 네. 이 동탄에 비해서면 이제 2분의 1 정도 크기고요. 3기 신도시에 비하면 광명시흥 테크노타운이나 남양주 왕숙 1, 2지구 이것보다 조금 작은 정도입니다. 아, 이거 약간 부동산 전단지 같은데? 맞아요. 아, 맞아요? 이게 보기 편합니다. 맞아. 부동산. 이게 딱 그냥 부동산 전단지 얘기 나오죠, 항상. 아, 그쵸. 맞습니다. 이게 보면 1단계 있고요. 맞아요. 2단계 있고, 3단계. 지금은 2단계에서도 약 절반 이하가 분양이 나왔고, 1단계에서도 좀 일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보면 약 절반이 좀 안 되게 분양이 되었습니다. 혹시 평택 이쪽에서는 미분양은 없나요? 미분양 있어요. 아, 그리 있어요? 예, 뭐 화양지구, 그러니까 평택 고덕신도시 또는 평택의 구도심 말고는 그 외곽 지역도 워낙 넓잖아요. 맞아요. 평택항이 또 서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 외곽 쪽은 미분양 좀 있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 그 반도체 클러스터 300조. 이제 미래 먹거리. 네, 가장 수혜의 지역 중에 하나죠. 맞아. 그것 때문에 또 약간 관심도 좀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10,000명은 그냥 돌파할 것 같아요. 10,000명. 또 친절한 준비. 이 지역이 시범단지예요. 지금 호가를 보게 되면 7억대부터 8억대에 있고 바로 위쪽에 나와 있는 블럭. 네, 여러분들께 팁을 하나 또 드릴 게 뭐냐면 이게 분양이 안 된 것들 보이시죠? 네. 여기서 보면 분양이 안 된 거 일반 공동주택으로 써있는 블럭들. 아, 맞네. 네, 이것들이 다 블럭 숫자가 부여돼 있죠. 매겨져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지금 분양하는 게 5블럭. 또 분양한 것들이 1, 2, 3, 4, 12, 13, 15, 6, 7 이런 데가 있잖아요. 이걸 이 인근을 다 표시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야, 옆에가 다 지금 다 이제 분양을 새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해야 됩니다. 보면 이제 60제곱 이하 이제 소형 또는 60제곱에서 85제곱 중소형. 네. 근데 85제곱 초과 이런 것도 보면 주택 규모 평형까지도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평택 고덕신도시 전국에서 한번 이제 예비 2차 준비하시라는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음 것도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딱 일시정지 하셨다가 뭐 어느 블럭에 어디 분양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분양 홈페이지 나온 입지도인데 조금 확대를 하게 되면 일단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1호선 서정리역에서 가까워요. 예. 가깝고 도보 가는 거리. 아, 저는 그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나눠주는 그게 더 보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정보가 다 집대성. 맞아. 다 때려져 있죠. 요일표입니다. 입주 예정은 25년도 8월달 입주 예정. 당첨자 발표는 4월 4일날. 전매 제한은 3년 걸려 있어요. 여기 공공 분양입니다. 거주무 없고 예비 300%. 계약금 10%, 중도금 60%. 총 분양 세대가 569세대 중에 특별 공급이 480개, 일반 공급이 89개, 84A, B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공이 훨씬 많네. 예. 공공이니까. 네, 공공은 특별 공급이 85%입니다. 분양가 중요하죠. 발코니 확장비 더해도 5억 선. 최대 5억 선. 아까 우리가 금액을 확인했는데 그거보다도 지금 금액이 좀 많이 저렴하게 나왔네요. 예, 많이 저렴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 분양가가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싼지 비싼지 한번 보려면 바로 뒤져보면 되겠죠. 그 전에 전국 단위 청약이 가능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지역별 1순위 한번 기준을 볼게요. 일단 평택에 1년 거주한 사람한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한테 20%, 이 전국은 50% 내에서 분양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공공 분야니까 예치금 순으로 가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실제 10,000명 정도가 청약이 나온다고 하면 네. 일반 공급에서는 각각 타입당 경쟁률이 50대 1은 그냥 넘어갑니다. 아, 제가 볼 때는 여기는 경쟁이 상당한데요. 참 일반, 조금 빼고 일반 분양으로만 하면. 그쵸. 45개, 44개밖에 안 되는데. 그쵸. 와, 엄청날 것 같은데, 경쟁률이. 네. 네. 이게 숫자의 좀 역설. 아, 여러분들 공공 분야 오랜만이라서 좀 공부 좀 시켜드릴게요. 공부해야 돼. 예, 특별공급, 다자녀, 신특, 생애, 노부모,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선정 방식은 이렇게 각각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중에서 점수제만 있는 것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고 생애 최초는 추첨제, 나머지는 점수 또는 총액순 한 당에서는 1,500은 넘어야 될 것 같고 기타 지역에서는 2천만 원 전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요 이제 3월 됐잖아요. 네네. 3월은 전년도 소득 기준을 봅니다. 그러니까 왜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소득 기준을 보잖아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보는데 연말정산이 끝난 다음 달인 3월부터는 그 전년도를 보고요. 네. 그해 2월은 전전년도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2월에 분양 나왔던 것은 보면 잘 보시면 2021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참고해야 됩니다. 이제는 2022년도로 바뀌었다. 생애 최초 확인. 신혼부부도 2022년도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그 시세 파악이 중요하죠. 이 단지는 뭐냐면 이쪽에 있는 단지들의 시세를 볼 건데요. LH에 써 있습니다. LH의 시세를 보면 24평형 단위평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근에 1월달, 2월달, 3월달 사이에 거래된 게 4억대 초반. 지금 최저가는 중층, 고층 기준에서 4억 5천이 최저가입니다. 아까 전용 면적 84제곱, 34평이 5억 정도 나왔으니까 이 정도면 싸나?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밑에 고덕 자연행자 여기도 공공분양을 했던 되겠죠? 자연행자이니까 최고점 9억 찍고 내려와서 바닥가격 다지고 올해 1월 2월에 하는처럼 보이네요. 예, 머리를 들었죠. 6억을 넘겼고 최저가는 6억 3천부터 시작. 다시 분양가 앞에 5억. 물론 입지는 이 자연의 자리가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네에서는 가장 비싼 아파트 8억원인데 여기 9억대 찍었죠. 그리고 최근에 1, 2, 3월달 가격은 6억 7천, 6억 8천 7백까지. 그 다음에 최저가는 중층 기준 7억 3천부터 시작.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제일풍경채인데요. 이것도 9억대 찍고 2월달, 3월달 가격이 5억 후반부터 6억 중반까지. 최저가는 6억 5천부터 시작. 지금 가격대를 계속 오버레 시키시면 됩니다. 마지막 비결 단지 신안 인스빌 인근에 있는 다 단지예요. 약 8억 가까이 찍었고 최근 2월달, 3월달에 6억 초반은 그 다음 현재 최저가는 중층 기준에서 6억 3천, 6억 5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보니까 5억이란 최고가 84제곱 이 아파트가 공공분양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자이가 시공을 하고 있고 나쁘지 않은 위치에 좋은 분양가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 주위에 또 이제 앞으로 분양할 단지들도 많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위에 있는 단지가 또 차게 되면 같이 상승이 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이전에 분양했던 단지들의 한번 결과를 볼게요. 4개월 전에 분양했던 11월 달에 분양했던 대강 로제비앙은요. 총 청약 짜서 4,725명, 가점 커트라인은 33점부터 46점까지. 분양가는 당시에 5억 1천까지. 조금 비쌌네요, 이거보다. 예. 근데 위치가 약간 빠졌습니다.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양한 데는 여기 바로 위거든요. 예, 더 위에. 여기에 역 지나가고 시범단지 쪽이고. 그러니까. 입지 차이가 있죠. 그 다음. 그게 이제 공공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좀 싼 게 아닐까요? 예, 맞죠. 이거 보시면 저희 에코 델타 시티에서 그 시범단지에 준하는 급의 자이 브랜드의 공공 분야. 맞아요. 네, 프루지오나 이프난사. 근데 우리 다뤘었잖아요. 네,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분양했던 대방 디에트르. 리비에르가 이름 너무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리비에르가 어떻게 오지? 라비에르. 네. 네, 84 분양가가 5억대 초중반까지 갔었고요. 이때 최저 커트라인은 57점부터 64점까지. 평택도 높네요. 와, 예, 근데 이때는 일반 공급 좀 적은 것도 있었는데. 그러네. 일반 공급이 얼마 안 되는구나. 예. 그리고 여기가 입지가 마찬가지. 아까 2단계 쪽에 있는 이 구역이거든요. 네네. 거기에, 완전 외곽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분양하는 데보다는 약간 빠지는 입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선방을 했다. 근데 이번엔 공공 분양이니까 가점제가 아니라 일반 공급은 예치금 순서라서 아까 말했듯 2천만 원 전후의 점수가
근데 이게 참 보면 민간하고 공공하고 비교해 보면 일부러 또 공공은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많지 않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이 공공 분야에 넣을 수 있는 예전에 청약 저축 통장이 네네. 막 20년 이상 부은 분들 꽤 많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쓸 데가 없어요. 그 통장을. 어차피 써야 된다고. 어차피 써야 돼요. 이게 선택이 두 가지거든요. 이렇게 2기 신도시 남아있는 공공 분야에 쓸 것인가. 아니면 3기 신도시를 기약하며 기다릴 것인가. 무작정. 예.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죠. 그런 상황에서 놓여있는 고덕자익 센트로다. 동호수 배치도 볼게요. 앞동은 낮은 층, 그리고 뒷동은 25층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QMM도 보시고, 여기 31동하고 32동이 아까 9층, 10층대였고, 나머지가 20층대였고, 확인. 블럭이 너무 예쁘게 지정되어 있죠. 완벽한 남동남서. 그냥 딱 나비. 그리고 이 잔디마당, 이런 거 보면, 사실 내부 조망이라고 해도 뻥뻥 뚫려있고. 괜찮아요. 이런 거는. 동간 거리가 넓고, 그리고 내부의 충전 형태 이런 시설들이 있으면, 뭐 굳이 우리가 외부에 있는 뭐 시티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션뷰 이런 거 아니더라도 괜찮죠. 그렇죠. 게다가 잔디가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다. 수경 시설까지. 와. 아니 뭐 텐트 치고 아마 캠핑 공간도 있을 겁니다. 찾아보는 거로. 네. 두 개 타입이라서 간단하죠. 지금 뉴빌드 TV에서 이제 보여주실 것은 이 주방의 플랜을 어떻게 했는지 또 궁금하실 텐데 같이 보시되 일단 대형 알파룸이 있고 이 약간 하이브리드형 일부 팬트리를 주고 알파룸 약간 작게 있는 형태. 나머지는 포베이 판상형으로 돼 있고 드레스룸이 디귿자가 아니지만 그래도 여유롭게 좀 보이고 입식 화장대. 그 다음 다용도실도 이 정도면 여유롭습니다. 현관에 팬트리 주었고요. 나머지는 아주 일반적인 포베이 판상형 모범답합니다. B타입 보면요 하나 꺾였는데 나머지는 거의 다 공간이 똑같거든요. 그러네요. 예, 다용도실이 오히려 더 커 보이고 그 다음 드레스룸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보이세요? 부정형이네. 부정형. 그렇죠. 아까 우리가 A타입이 정형 형태로 반듯반듯하다면 얘 같은 경우 약간 틀어져 있잖아요. 사실 이런 데 보면 이런 데가 데드스페이스 형태가 될 수 있는데 굳이 뭐 계획을 한다고 하면 여기다가 뭐 거울 하나, 전시 거울 하나 세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드레스룸이 이렇게 약간 꺾여 있거나 하게 되면 로스라는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보면 사선 때문에 많이 로스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드레스룸 제외하면 나머지 공간은 또 쓰임새가 있잖아요. 거의 뭐 비슷해 보이네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 평면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고덕자익 센터로 대표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택이잖아요. 평택의 어떤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이게 또 세대수가 작단 말이에요. 또 이 분위기에 요즘 같은 분위기에 또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이게 조금 궁금하고 기본적인 상품에 대한 거는 보니까 좀 일반적이네요. 노멀한 형태. 그리고 단지 배치도 보니까 완전 남동남서로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무난하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런 어떤 분양 상품들을 볼 때는 좀 약간 좀 상태가 안 좋은 거 그런 거 갖다가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다 똑같다. 뭐 좀 그렇게 좀 보여요. 저는 이제 도시 계획할 때 이게 평평하고 네모반 듯한 블럭을 잘 뽑을 수 있는 상태면 송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사각형 청라도 그랬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언덕이 있고 막 그런 데서는 꼬불꼬불하니까 뭔가 대단지도 생기고 뭔가 그 지형의 다채로움도 있고 근데 그거에 반해서 나쁘게 보면 찍어낸 형태 좋게 보면 도시계획이 아주 잘 되었다. 그렇지만 미래 먹거리의 한 중심에 있는 그런 곳에서 새 아파트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좋아지겠죠, 더. 그렇겠죠. 자, 여기까지 원룡의 모모청약 원룡이었고 뉴빌드 한길 대표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